자, 우리 교재 55페이지로 갑시다. 한 3일, 한 5일 정도는요, 5회 정도는 좀 여러분들 행정학 처음이니까 좀 쉽게 이야기로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필요 없고요, 예습도 필요 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행정법이나 정치학에서 못 봤던 논문 좀 보시고, 이제 맨 앞에서 진도 나갈 때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자, 요 한 단어입니다. 행정은 정부의 활동이죠. 우리가 아는 국어적인 느낌의 차이입니다. 미국 행정, 한국 행정. 바꿔볼게요. 그러면 미국 정부, 한국 정부. 행정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죠? 그 행정이 실제로 구체화되는 것은 정부죠. 다시 보통 그래서 이게 이렇게 봐도 되죠.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만 문재인 행정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이 그 나라에 구체화되면 무슨 활동? 정부의 활동이죠. 보통 이제 정부의 활동은 이렇게 나누죠. 17418입니다. 그죠? 바로 이 18 중에 다시 19로 되려고 하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부가 17개가 있어요. 생각이 많죠. 천은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인사, 혁신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여러분이 가장 모르는 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로 바뀌었죠. 처. 그럼 18개는 뭐죠? 청이죠. 청 됐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 또는 처로 되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거의 뭐 정확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은 104만 명 정도 됩니다. 약 100만 명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죠. 국가가 한 65, 지방이 한 35 정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일까요? 올해 여러분들 뭐 시험 안 보실 거죠? 2차는 3차 면접장에 들어갈 때 2차 시험 보러 갈 때 무조건 외워야 될 수치죠. 왜냐면 재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니까 520조 정도 되는데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조가 만억이죠. 9천억 다음에 1000억을 더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1조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게 숫자가 520이라고 그래서 되게 작아 보이는데 만억짜리가 몇 개가 있다는 거야? 520개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 작년 GDP가 한 1800조 정도 되거든요. 환율에 따라서 바뀌는데 우리나라 GDP의 약 30%를 사용합니다. 한 나라에서 이만큼 고용하는 데가 없죠. 삼성이 가장 큰데요. 다 합쳐서 한 15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정부는 얼마? 100만 명이 넘죠. 조직 규모 자체가 뭐 사이즈가 엄청난 차이죠. 사실 이 정도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참고로 바로 여러분들이 2차 행정학에 입문하셨어요. 조직, 인사, 재무라 그러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예산이라는 표현 이거 안 들어봤으면 설마 행정학 처음이라도 이런 단어 들어봤죠? 그래서 간첩은 아니군요. 그죠? 근데 예산은 여러분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삼성 예산이라는 말은 안 들어봤죠? 예산은 정부가 쓰는 돈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예산 또는 이제 뭐 재정 이런 표현 들어봤죠? 재무, 행정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공무원 여러분하고 관련 이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죠. 인사, 행정이죠. 인사, 행정은 지금 바로 설명해도 여러분들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2단계에 있는 거죠. 임용. 근데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행정법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퇴직도 임용입니다. 법상 임용은 여러분들이 보통 임용이라 그러면 공무원 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걸 정확하게는 채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이 맨날 맨 처음 해봐야 될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의 공식 명칭이 뭐예요? 고려 광종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1000년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꽃 싸다고 바로 한 대 맞아야 되죠.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 있죠. 그 다음에 특별 채용이 있는데 이 단어가 너무 좀 그죠? 좀 구린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현대판 음서제 같이 막 그래서 지금은 이 용어를 안 쓰고 어떤 경력 있는 사람들을 경쟁해서 채용한다. 경력, 경쟁 채용이죠. 그래서 공개 경쟁 채용은 9급, 7급, 5급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저거 줄여서 뭐라 그래요? 5급 공채라 그러죠. 옛날에는 이걸 특채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경채라 그러죠. 경채. 그죠? 민간 경력자들도 지금 5급 경력 경쟁 채용을 하고 있죠. 그 08년도에 여러분들이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요즘 이 MB 그 MB 지금 깜빵 가 계시는 그 MB 아시죠? 그 MB가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선진화죠. 그죠? 이분은 누구예요? 내나 깜빵 가 계시죠? 방 번호가 아마 503번일 텐데. 자세한 설명을 생각하지 아버지도 총 맞고 어머니도 총 맞고 그죠? 이분이 이제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여러분하고 엄청나게 우리 학원도 희청할 뻔했어요. 이 MB가 채용제도 정상 선진화라 그래서 공채를 줄이고 경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고시를 채용 인원을 50% 감축시키고 이쪽을 전문가 시대에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하필 그때 이제 유명한 전 외무부 장관 따님이 이 요걸로 이제 채용대가 막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좀 유야무야된 거죠.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되고 나면 오늘 6월 3일이죠. 4일 6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작년도에 합격한 합격생들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옛날에는 과천에 있었잖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진천에 있습니다. 진천. 그 산골짜기에. 그죠. 그게 이제 입수한 날이죠. 여러분들 교육훈련을 받고 배치를 받아서 인사평가를 하고 보수를 받고 퇴직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공무원을 뽑고 관리하는 행정. 무슨 행정? 인사행정이라고 그러죠. 민간기업은 인사관리라 그러죠. 인사관리. 그럼 이제 이거는 뭐겠어요? 재무행정, 인사행정이면 조직행정이 돼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이런 표현 안 쓰죠. 무슨 조직? 행정조직. 행정조직. 자, 안에 내용이 뭐 물론 뭐 한 분야 이게 강론이라 그러죠. 행정의 강론 이겁니다. 근데 요 세 파트가 여러분들 저는 이제 교수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철저하게 강사이기 때문에 그죠? 출제 가능성의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줘야 되죠. 그죠? 요 세 파트에서 항상 두 문제가 나와요. 이게 행정학의 가장 중요한 다시 행정은 정부의 활동이죠.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조직, 인사, 재무. 다시 조직, 인사, 재무. 뭐 구현된다는 거죠. 그죠? 그 앞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정책이죠. 정책. 그럼 이제 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렸는지 아시겠죠? 보통 이렇게 이제 상명하복의 이렇게 계층제 피라미드를 많이 그리죠. 그죠? 됐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거고 환경에 요구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가장 잘 알려면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뭐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고 가정 환경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거 근본적으로는 그죠? 왜 시베리아 애들은 이렇게 옷을 엄청나게 많이 껴입고 적도 애들은 옷을 왜 다 벗고 있어요?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행정은 자연 환경처럼 영향을 주는 환경이 있겠죠. 그럼 무슨 환경? 행정 환경. 자, 그러면 똑같이 조직 환경. 무슨 환경? 인사 환경. 무슨 환경? 재무 환경 또는 예산 환경 됐습니다. 요구 들어와서 정부가 정책을 채우고 됐습니다. 요건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투입이죠. 이게 나가는 거면 산출이죠. 아웃풋이죠. 아웃풋. 투입은 인풋이죠.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은 몰라도 이건 잘 알더라고요. 정부, 자, 그죠. 104만 명, 520조를 써서 정부가 내놓는 산출물이 뭐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뭐? 무슨 제? 공공재, 공공서비스.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 많이 하는 뭐. 사실은 공공재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재화라는 것은 유형이고 서비스는 무형이죠. 여러분들이 보통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국방, 치안은 재화가 아니잖아요. 서비스죠,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재고 관리가 안 되잖아,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죠. 재고는 뭐 우리 이렇게 분필은 이렇게 재고를 쌓아놨다가 수급 조절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정부가 맨날 보면 저기 뭐 어디 시골에 경찰서 사람들은 하루에 콜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놀잖아. 그래서 없애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래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안 되죠. 재고. 그런 문제 있습니다. 다시 정부 활동 중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사회 분쟁을 해결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있겠죠. 됐습니다. 전환. 이게 이제 컨버전인데 지금 제가 그리는 모형은 그죠? 여러분들이 행정학이나 정치학 할 때 엄청나게 많이 하는 모형입니다. 자, 투입, 산출이 있습니다. 투입할 산출로 컨버트한다. 컨버트. 이게 이제 어떤 분은 변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타고 싶은 차가 뭐예요? 컴포터블 카죠. 쭉 가서 버튼 누르면 쫙 오빠 달려. 그런 차 컴포터블입니다. 투입할 산출로 바꾸는 과정 전환이죠. 전환.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생산 방법 기술이죠. 기술. 이게 이 단어가 여러분 엄청 중요할 겁니다. 바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사실 이 동네에서 그죠? 경제학, 행정법 다 예를 들어서 보는 책, 자료 다 비슷하죠. 근데 갑은 합격하는데 을은 떨어진단 말이죠. 똑같은 언어 논리 자료에서 원자상 푸는데 어떤 애는 90점 맞는데 어떤 애는 여러분은 아닙니다. 60점 맞는다 이 말이죠. 뭐의 차이예요? 똑같이 투입이 들어왔죠. 어떤 애는 합격했고 어떤 애는 합격 못했죠. 산출이 나왔죠. 뭐의 차이라고요? 이걸 바꾸면 공부 방법 아니에요. 공부 방법. 맞죠? 이걸 기술이라고 한다. 기술. 경제학 했죠. 라이벤슈타인은 이 기술적 비효율성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extra. 추가적으로 efficiency. 고려해야 되는 거. 무슨 비효율성? 기술적 비효율성이죠. 기술적 비효율성. 이게 지금 우리 정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필기 안 해도 됩니다. 다시 갑시다. 세 파트로 자
좋은 행정은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이게 거리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투표로 나타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뇌물을 주거나 로비를 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자, 무슨 과정? 무슨 과정? 전환 과정 또는 뭐 생산 방법, 생산 기술이 좋아야 되죠. 구체적으로는 뭐라고요? 조직, 인사, 재무. 그냥 정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산출. 옛날에는 공공재, 공공서비스. 아마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공부 좀 했으면 들어봤을 겁니다. 공익. 정부 활동은 뭐라고? 뭘 달성하는 활동? 공익을 달성하는 활동이라는데 요즘에 이제 공익이라는 단어가 너무 옛날에 악용이 많이 됐어요. 공익이라는 이유로 막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요즘에는 공익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공공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공공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됐습니다. 자, 행정 세 파트. 자, 봅시다. 결과를 정의해 보시죠. 행정은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활동이죠. 맞죠? 이 가치라는 것은 바람직스러움입니다. 아, 제가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이 사투리를 쓰는데 억양은 이미 포기했고요. 이 이중모음도 안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으 발음이 안 됩니다. 구글 한번 주십시오. 저는 아마 여러분 그렇게 들릴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거. 하여튼 이거는 좀 노력하면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약간 노이로제 있으니까 그냥 오늘 고개 들어서 나하고 눈 마주치면 그 학생은 거의 죽음의 길로 가는 거 봐요. 그렇죠? 제가 컨디션 안 좋으면 발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바람직스러움이죠. 이게 안 되는 두 개 있어서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바람직한 일을 하는 거란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공공성이라고 그래. 알았죠? 다시 행정은 뭐라고요?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활동. 자, 과정으로 정의해 보시죠. 행정은 누구의 활동? 정부의 활동. 자, 같이 정의해 보시죠.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 반대로 이걸 앞으로 보내보시죠. 그죠? 정부 활동을 통해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뭐 과정, 뭐 활동 이래서 상관없죠. 좀 하나 빠졌죠. 국민의 요구. 근데 국민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 표현은 사회적 요구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 이걸 그죠? 문장으로 기억해도 좋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수업은 많이 외워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실 대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문장보다는 그냥 키워드 다시 행정 뭐라고요? 사회적 요구, 정부 활동, 공공가치. 그래놓고 나중에 좀 연습하면 돼요. 사회적 가치를 국민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서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서 정부 활동을 통해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는 쉬운 거니까.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체제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투입 산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학도 사실 투입 산출 모형이죠, 그죠? 뭐 생산함수가 들어오면 뭐 놓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 체제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화살표가 이거 피드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드백은 이 피드백 우리 요즘에 여러분들 피드백 그냥 번역 안 하고 그냥 피드백이라 그러는데 그나마 좀 활류 괜찮죠? 저는 처음에 잘못 배워가지고 선생님이 대먹임 이렇게 같이 대먹임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활류 행정 또는 행정 활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제가 지금 55페이지에 지금 그걸 왜 펴놨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이거. 자, 체제 모형에 의하면 어디서부터 조직의 변화, 인사의 변화, 재무의 변화는 무엇의 변화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1934년 뉴딜 정책이 있었죠. 왜요? 1929년 10월 29일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행정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로 치면 역사죠. 그죠? 역사. 그죠? 이걸 이제 봐야 되고 미래. 이제 이거 이제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 합격까지 가려면 이런 표현까지 되는 신사회 위험 들어보셨어요? 신사회 위험. 이미 벌써 문재인 정부의 포용 정책 행정은 좀 더 현실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 복지 정책 이름이 포용적 복지 국가라고요.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다 이걸 외워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뭐 옛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죠? 과거의 환경에서 미래의 환경으로 갈 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모든 이론에서 이 역사적 배경, 즉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그죠?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이걸 이제 맥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균형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균형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고 나서 조직, 인사, 재무, 산출, 행정은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환경의 요구에 따라서 정책을 해본 조직,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행정학 편제가 이 순서대로 가는데요. 다 딱 보는 순간 무슨 모형이에요? 체제 모형이죠. 투입, 맞죠? 행정 환경에 따라서 투입, 그리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면 그렇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산출이죠. 피드백. 거의 대부분 책들이 지금 다 이런 구도로 갑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조직, 인사, 재무라는 거죠. 조직, 인사, 재무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조직, 인사, 재무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봐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